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기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포사격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낙탄이 우리 측 영해로 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계속해서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고 있는 의도 뭐라고 좀 보십니까? 북한이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의 훈련에 대한 본인들의 대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 내의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분열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탄 사격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보다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도 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좀 떠넘겼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장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자라는 것이고 북한이나 우리의 군사 훈련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을 가지고 9.19 합의를 어겨가면서 북한이 군사 완충 지역으로 포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 일각에서는 우리 측에서 이 9.19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 어기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이미 북한이 어긴 상황이고요. 9.19 군사합의도 이미 북한이 어긴 상황인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명시적으로 먼저 우리가 파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 이익,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명분을 축적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북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의 이러한 국지 도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궁금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한미 동맹을 통한 연합 방위 태세가 북한을 막기에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멈춘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이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더불어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안심을 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응책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훈련 강화, 그리고 감시 정찰 기능의 강화, 미사일 방어 능력의 강화 이런 쪽으로 힘을 쏟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중국은 지금 당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 전례를 본다면 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것을 깬 모습입니다. 사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도발이 아니고 포사격이기 때문에 좀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쪽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도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포사격은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 성격인 것이지 본인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도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뭐 그런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행동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보는 관점과 북한이 보는 관점이 이제 철저히 다른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이 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공산당 대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지 도발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대회가 끝나는 20일 이후에는 조금 더 고강도 도발,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시는지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뭐 기술적 필요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술핵의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이제 알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보다 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북한이 언제든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뭐 지금 분명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실험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포사격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뭐 그러한 명분이라도 될 수가 있었지만 사실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중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고 또 다른 국제적인 환경도 이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뭐 바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장애물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정치적인 여건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는 뭐 훨씬 용이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활동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전술핵 실험,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전술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1년의 이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북한의 다음 수순은 좀 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북한만이 알 문제인 것 같은데 북한은 뭐 이미 본인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시 이제 뭐 전술핵을 완성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훈련을 이제 북침 훈련 연습이라고 또 이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될수록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제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핵실험, 그다음 뭐 전술핵 실전 배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대외적인 이유로 돌림으로써 어떤 정권에 오는 부담을 덜려는 그러한 고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좀 내부 사정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민생 행보를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개 행보를 통해서 내부 전열을 다지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국지 도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민생을 챙기는 이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독재 정권의 어떤 생존 방식은 뭐 아주 간략합니다. 북한의 사회 변화는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한다라는 뭐 그러한 논리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권의 지속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세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는 것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계속해서 신경 쓴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단지 비단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그 독재 정권의 성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상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아마 노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가 이 괌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북한이 굉장히 이
이 비원비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원비가 어떤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또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북한은 어떤 대공 방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선진 국가들처럼 충분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항공을 통한 폭탄 투하 같은 거에도 뭐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격용 무기인 것이지 북한을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폭기의 등장이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북한을 뭐 미리 공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폭기의 등장은 우리가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준다기보다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공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또 핵실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억지력을 제고하고 또 한국 대내적으로는 혹시라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이 생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군이 이제 28일까지 호국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달 말에 5년 만에 지금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 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원비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이런 훈련과 대응에 있어서 북한이 도발을 더 강하게 할 지금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북한이 과연 지금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요. 우리는 국제 규범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군사적 핵에는 이제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정당한 행위인 반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서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다 국제사회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군사훈련으로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어를 북한이 쓴다고 해서 그러한 북한의 대응이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공개하면서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좀 내비쳤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 자산을 상시 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뭐 전술핵의 재배치 아니면 뭐 핵 공유와 같은 의견을 정식으로 뭐 미국에 요청한 것은 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미국이 한국과 맺고 있는 이 동맹에 의한 확장 억제 제공, 그다음에 유사시 미국군을 증원해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약속 등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지가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약간 부추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변하지는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은 어떤 한국에 대한 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한미 간의 동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서도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억지력 그다음에 대비 태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계속해서 좀 대화를 촉구하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조건 없는 대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것에 이제 반대는 조건 있는 대화인데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대화인 것이죠. 그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의 표현대로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에게 부과되고 있는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이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핵 개발과 그 운반 수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가 부과된 것인데 네. 제재가 없어져야지만 그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한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일단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어떠한 보상을 해줄지는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의 조건 없는 대화인 것이고, 그 반대인 북한의 조건 있는 대화는 제재를 먼저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국은 물론 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는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한 이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좀 이 군축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글을 읽어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 하에 어떤 단계적인 비핵화를 뭐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 지금 북한은 단 한 번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군축을 추진하게 될지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북한이 바라는 약간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무언가를 좀 도모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군축 제한이 사실 어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이지만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실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